우리는 이 유물이 숨겨져 있는 비밀을 발견하기 위해 시간을 여행할 것입니다. 과거의 문명에 대한 매혹적인 이야기와 여전히 우리에게 도전하는 신비로 당신을 놀라게 할 준비를 하십시오. 시작하자. 한번 미스 카운티의 초목에는 아일랜드가 스톤헨지와 이집트 피라미드보다 오래된 신석기 무덤인 누구레인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보다 3,200명 정도 지어진 이곳은 지식과 다우스의 무덤을 포함하는 세계문화유산 인보인 브루 컴플렉스의 일부입니다. 누구레인지는 거성 예술로 녹음된 돌로 둘러싸인 위대한 원형 마운드입니다. 구조물의 크기는 85m, 높이 12m이며 모원과 위클로의 산과 같은 먼 곳에서 약 20만 톤의 땅과 돌로 지어졌습니다. 누구레인지의 중심에는 화상을 입히고 굽은 인간의 뼈를 묻는 데 사용되는 십자형 챔버로 이어지는 석재 통로가 있으며 이는 장례식의 사용을 제한합니다. 이 구절은 천장 상자를 통해 겨울 동지의 새벽을 포착하여 내부 챔버의 햇빛으로 침수하고 무덤의 천문학적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정렬됩니다. 고고학자들은 누구레인지가 복잡한 예술 건축적 정교함에 의해 강조되는 종교적 또는 의식적 목적을 제공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주로 흰색 석영 노래로 만들어진 외관은 주변 돌원의 존재가 의식적 중요성을 더욱 강조합니다. 이 사이트의 역사적 중요성은 다더와 그의 아들 앵거스와 같은 신의 거처로 여겨지는 아일랜드 신화에서의 역할에 의해 심화됩니다. 신화적인 이야기는 누구레인지가 기념비일 뿐만 아니라 천상의 및 지상 왕국이 합류한 주권과 신성에 관한 이야기의 중심 인물임을 나타냅니다. 고고학 연구, 특히 1962년에서 1975년 사이의 마이클 J. 오켈리의 연구는 누구레인지의 비밀을 밝히는 데 중요했습니다. 오켈리의 제거는 무덤 전선의 복원과 같은 방문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이 오래된 구조를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나선, 아치 및 기하학적 패턴이 새겨진 누구레인지의 예술은 디자인과 상징에 대한 고급 이해를 보여줍니다. 주로 입구 석재와 보르다 스톤즈에 있는 이 조각들은 장식을 넘어 의식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믿어집니다. 2번, 돼지돌, 스코틀랜드의 클라이드 뱅크, 클라이드뱅, 도시 근처에 위치한 이 거대한 돌은 나선, 원 및 선으로 구성된 조각 패턴으로 덮여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신비한 고고, 학적 발견 중 하나로 여겨지면서 그는 역사상 연구원과 애호가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다중 분석 후 과학자들은 돌이 약 5,000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의 패턴은 그들의 독창성과 복잡성에 주목을 끌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상징들이 별이 빛나는 하늘의 고대 지도를 나타낼 수 있다고 제안하며 이는 돌이 천문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나선과 조각된 원은 별, 행성 또는 천상의 신체 궤적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스코틀랜드의 고대 주민들이 하늘에서 별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도구 역할을 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강로 석재는 자연의 신 또는 영의 숭배와 관련된 의식이나 의식에 사용될 수 있다고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고대 사회의 삶에서 진정한 목적에 대한 결정적인 합의는 없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고생물 이론의 일부 수비수들은 이 돌이 외계 문명과의 상호작용의 증거일 가능성을 높였다. 이 가설에 따르면 비문이 복잡성과 상징은 반드시 지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고급 지식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연구와 가설에도 불구하고 캉로스톨은 고고학자, 천문학자 및 역사적 미스터리의 연인들 사이에서 논쟁과 놀랍게도 계속 영감을 주는 매혹적인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3번, 히브리서 구조. 고고학자와 경찰관은 2018년 터키에서 나온 이야기인 다음 발견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했습니다. 문제의 유물은 귀중한 800년 히브리어 책이며 디야어바키어에서 불법적으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터키 남동부에서
종교적 사파로 덮여 있고 22개의 가죽 페이지를 포함하는 중세 볼륨은 섬세한 상태이며 즉시 국가 보호하에 배치되었습니다. 이것은 터키의 경찰이 매년 수행하는 밀수에 대한 수천 건의 작전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42개의 다른 문명으로 지어진 약 3,000개의 오래된 도시가 있는 풍부한 문화 유산과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역사는 국제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큰 역할을 하므로 당국은 사람들이 훔치려 고하거나 교통량을 훔치려는 사람들을 잘 보지 못합니다. 오래된 책의 제목과 텍스트는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것이 종교적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바라건대 언젠가 나는 박물관으로 가는 길을 찾을 것입니다. 번호 4. 옥 장례식 정장. 우리 조상들은 이상하고 멋진 장례식 전통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고대 이집트 귀족에 속해서 운이 좋았다면 당신은 아마도 훌륭한 석관이 있는 영광스러운 무덤에 묻힐 것입니다. 반면에 당신이 중세 농민이라면 아마도 일반적인 무덤에서 의식 없이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기원전 1세기에 매우 부유하고 중국에서 살았다면 이 엄청나게 화려한 장례식 정장 중 하나, 금과 은색 실이 달린 직물 중 하나에 묻혔을 수 있습니다. 이 의상에 대한 첫 번째 기록은 기원전 320년에서 비롯되지만 이미 수백 년 전 이미 있다는 일화적인 증거가 있지만 고고학자들이 실제 모범을 찾아서 그들의 존재를 확인한 것은 1968년이 되어서야 했다. 그들은 한 왕조에서 데이트를 하는 루 생왕자와 그의 아내 도완 공주에 속한 2개의 제이드 의상을 발견했습니다. 이 의상 중 하나를 제이드에 숙련된 장인에게도 최대 10년의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재료로서의 옥의 선택은 다공성이며 뼈를 잘 보존하지 않기 때문에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의상 내의 골격은 거의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번호 로마 목재 입상. 우리는 로마 시대의 놀라운 발견을 위해 영국으로 갑니다. 이 나무 입상은 새로운 헬스2 고속 철도 네트워크를 건설하기 전에 고고 학적 발굴 중에 발견되었으며 이는 버킹엄셔의 튀프에 있는 3 브리지 미래 디스커버리 사이트를 통과할 것입니다. 방사성 탄소 연대 데이트는 그것이 1세기의 43일에서 70년대 사이에 만들어졌음을 나타냅니다. 이와 같은 나무 인공물은 수세기 전에 정상적인 상황에서 부러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입상은 형기성 점토 층 아래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보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손상을 입지 않고 완전히 살아남지 않았습니다. 발과 마찬가지로 입상의 팔은 손실되었지만 가운의 선과 개별 모발이 될 수 있는 것을 포함하여 인상적인 세부 사항의 대부분이 여전히 보입니다. 쌍둥이는 그림의 버프 헤어 스타일이 있는지 또는 모자를 착용하는지 여부로 나뉩니다. 그들은 그것이 봉헌 제물로 묻혔는지, 이는 행운을 유치하는 방법이거나 무덤에 배치될 운명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6번, 발트해에서 난파선 발견. 발트해의 냉수는 난파선 보존에 이상적이며 2020년 9월에 15세기 선박의 유적을 발견했을 때 핀란드 다이버 팀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선박의 디자인은 사용된 가맹점과 일치합니다. 그 당시 플로이츠로 알려진 네덜란드 상인에 의해 난파선은 핀란드만의 입 근처 발트해의 동쪽 부분인 거의 90m 깊이 있었습니다. 보트는 너무 잘 보존되어 가라앉는 원인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난파선을 설명하는 가시적 손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실제로 유일한 관찰 가능한 피해는 네트워크를 통과할 때 현대적인 드래그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 흥미롭게도 선박의 와이너리는 그다지 많고 부하로 가득 차 있지만 표면에는 물체가 추출되지 않았습니다. 번호 7. 네안데르탈인 동굴꼬리. 과학자들과 역사가들은 네안데르탈인들이 과거에 인증을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서서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프랑스의 에런밸리에 있는 브로니켈 동굴 내의 이러한 환상적인 구조와 같은 발견으로 인해 받아들여야 했다. 현장에 대한 증거를 바탕으로 인공구조는 17만 6천 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인간을 배제하고 네안데르탈인을 창조의 가장 가능성이 높은 후보로 남겨둡니다. 동굴의 입구는 수천 년 전에 산사태에 의해 봉인되었지만 15살짜리 소녀는 1990년 여름에 내부에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으로 입구를 청소하는 데 보냈습니다. 그의 놀랍게도 그는 직경이 4m 중 하나, 다른 하나는 6m의 두 개의 큰 고리로 조심스럽게 배열된 부러진 스탈라그미테를 발견했습니다. 화상 동물의 뼈의 뼈는 두 고리 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네안데르탈인들도 불을 만들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반지의 목적은 거의 알려지지 않을 것이지만 네안데르탈인이 추상적 사고, 의식 주의적 행동 또는 둘 다 할 수 없다면 제안합니다. 번호 8. 갈릴리 바다의 배. 갈릴리 바다의 배는 때때로 예수의 배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에 의해 소속되고 사용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강력한 증거는 없습니다. 배는 1986년 갈릴리 바다 해안에서 발견되었으며 1세기의 날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에 속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예수가 살아 있었을 때 존재했으며 그가 낚시하는 데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선박의 길이는 거의 9m이며 가뭄으로 인해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그가 발견했을 때 그는 섬세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12년 동안 왁스 욕조에 잠기기 전에 대중에게 전시될 정도로 안정적이어야 했습니다. 발견되었을 때 여전히 냄비와 램프가 들어있었습니다. 두 유물은 그리스도 이전 50대와 그리스도 후 50년 사이에 시험을 받았습니다. 선박에 대한 반복 수리 작업의 증거가 있으며 이는 아마도 수십 년 동안 사용 중이었음을 시사합니다. 번호 9. 데노소바의 바늘. 2016년 8월 고고학자들은 시베리아의 동굴에서 5만 년의 놀라운 바늘을 발견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바늘은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라 쿠에바드 데니스 소바와 그 주변에 거주하는 인간과 비슷한 신비한 종인 데노소베노즈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동물뼈로 만들어진 바늘과 실을 통과할 수 있는 구멍이 있는 바늘은 가장 오래된 알려진 재봉 도구입니다. 또한 데노소베노즈와 관련된 가장 오래된 물건 중 하나이며 같은 동굴에서 발견된 세련된 염소 사념 보석을 능가합니다. 과학자들은 최초의 데노소번즈가 약 17만 년 전에 동굴에 도착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들이 동굴에 도달하기 전에 어디에 있었는지 나중에 일어난 일이 알 수는 없지만 바늘은 그들의 능력과 나이프 스타일에 대한 증언으로 두드러집니다. 번호 10. 조라카레. 위대한 거석 단지. 아르메니아 스톤헨지. 아우미니언 스톤헨지. 로도 알려진 조라카레의 거석 단지는 코카서스에서 가장 신비한 고대 구조 중 하나입니다. 아르메니아 남부에 위치한 이 기념비는 수직으로 배치된 수백 개의 돌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일부는 수미터 높이에 도달합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상부에 구멍이 있는 스톤즈이며 연구원과 신비 팬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조라카레는 그리스도 이전의 6천년경부터 이루어지며 이는 이 유형의 가장 오래된 구조물 중 하나입니다. 외계 문명에 대한 이론의 이론은 구멍이 별을 관찰하거나 다른 세계의 존재들과 의사소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그들은 돌의 위치와 방향이 천문적이거나 더 복잡한 기능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아마도 아르메니아의 고대 주민들에게는 외부의 도움 없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을 뒷받침할 과학적 증거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아르메니아 스톤헨지가 천체를 연구하는 데 사용되는 오래된 천문대 또는 의식을 위한 의식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이 수수께끼의 기념비는 계속해서 관광객과 학자 모두 자신의 진정한 목적에 대한 답을 찾고 있습니다. 11번 티아와나코 동굴 볼리비아에서 가장 오래되고 수수께끼의 고고 학적 단지 중 하나인 티아와나코 지역에서는 벽이 이상한 생물의 표현으로 덮여있는 동굴이 발견되었습니다. 큰 머리와 눈에 띄는 눈이 특징인 이 인물들은 대중문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외계 존재의 이미지를 크게 상기시켜줍니다. 이 발견은 즉시 전 세계의 고고학자와 전문가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러한 표현이 이 지역의 고대 문명의 신화와 신념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 인물들은 세계관 내에서 신성하거나 초자연적인 존재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남아메리카의 많은 콜롬비아 문화에서 큰 눈과 불균형한 신체와 같은 과장된 특성을 가진 인체 형성 인물의 이미지를 찾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당시의 신화나 종교에서 특정 인물의 특별한 지위를 반영한다고 믿어집니다. 다른 한편으로 고생물 이론의 일부 수비수들은 이 인물들이 고대 문명과 다른 세계의 존재 사이의 실질적인 만남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흥미롭게도 지구의 다른 지역에는 비슷한 표현이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인류가 과거에 외계 실체와 실제로 접촉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번호 12. 시리아 스타의 발견. 아프리카의 도곤 드 말리 부족은 시리아 스타에 대한 독특하고 오래된 지식으로 인해 연구원들과 인류 학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지식은 정밀도로 놀라운 일입니다. 도관은 시리오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화려한 별일 뿐만 아니라 특수 장비 없이 보이지 않는 위성인 시리어스 B를 가지고 있으며 서양 과학자들에 의해 1862년에만 발견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도관 신화에 따르면 그들의 조상들은 노모라는 신비한 생물에 대한 이 지식을 받았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생물들은 시리우스에서 지구에 와서 개통 천문학, 농업 및 기타 중요한 과학을 가르쳤다. 도관이 시리아에 대해 소유한 정보는 놀랍습니다. 그들은 시리아 B가 작고 매우 조밀한 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현대 천문 도구에 접근하지 않고 마을에는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도관과 외계 문명 사이에 가능한 접촉에 대한 수많은 가설과 이론을 야기했습니다. 페일리어 컨택트 수비수들은 도관이 고도로 발달된 외계인의 공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일부 인류 학자와 역사가들은 이 지식이 과거에 아프리카를 방문한 유럽 선교사들과 탐험가들로부터 획득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들은 도관이 19세기 또는 20세기의 과학자들과 상호작용한 후의 정보를 신화와 전설에 통합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번호 13. 독과 수정병.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라진 비밀이 드러날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 발굴된 보물 안에 숨겨져 있는 신비한 물약은 해독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과학자들은 기술 분야의 현대적인 진보를 사용하여 원래 보물 전리품에서 발견되는 가장 귀중한 병 중 하나에 있는 물약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4년에 발굴된 갤러웨이 재무부와의 새로운 발견입니다. 금속 탐지기를 가진 남자는 놀라운 바이킹 유물의 잃어버린 숨겨진 곳을 발견했을 때 갤러웨이 필드를 걸었습니다. 그것은 이 지역과 인근 지역에서 발견된 가장 풍부한 발견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보물은 2017년 스코틀랜드 국립박물관에서 인수했습니다. 박물관이 보물 비용을 얼마나 지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당신에게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200만 인상적인 금액이었습니다. 필드를 통해 금속 탐지기를 교반하여 걷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2017년부터 과학자들은 전리품에 있는 각 물체를 분석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새, 은색 냄비, 직물 섬유, 앵글로 팍슨 브로치, 금 유물의 형태로운 십자가, 아름다운 새가 있으며 목록은 계속되고 계속됩니다. 은 보석 중 하나는 페르시아 유물로 판명되었습니다.
엑스레이 이미지는 이상한 조로아스터 교상과 표범과 호랑이 인물을 보여주었습니다. 컨테이너는 아마도 그리스도 후 680년경에 일어났을 때 그로 인해 묻힌 200년이 되었습니다. 바이킹 침입의 전리품일 수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대상은 로마 제국의 바위 유리병이었습니다. 병의 바닥의 라틴어의 비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해갈 주교가 나를 만들었습니다. 병은 순수한 유리 조각으로 만들어졌으며 금 실로 새 심하게 쌓여 있습니다. 병은 놀랍지만 장인의 능력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병에 원래 포함된 물약의 요소가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코틀랜드 국립박물관의 마틴 골드버그 박사는 병에 이상하고 이국적인 액체가 들어있을 수 있다고 추측했다. 아마도 향수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연고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 의식에 사용된 기름, 부음 오일일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화학요소 추적을 식별할 수 있을 때까지 항아리에 어떤 종류의 물약이 있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운이 좋으면 곧 할 것입니다.